개인 사업을 했던 73살 정재근 씨는 지금은 식당이 없는 회사들에 도시락을 배송하는 일을 합니다. 매일 3시간에서 6시간씩 활발하게 움직이며 배달을 합니다. 보수는 월 150만 원 정도지만 건강도 챙기고 일도 하길 원했던 터라 지금 하는 일이 만족스럽습니다. 이런 정 씨가 구직 과정에서 힘들었던 건 체력이 남아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노인들의 어떤 기초 체력을 좀 테스트해 본다든가 이런 자격증을 하나 좀 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어디 가서 뭐 면접 시험 볼 때도 이 사람은 인증된 사람이구나. 대기업에서 명예퇴직한 63살 김종묵 씨는 은퇴 후에도 업무 경력을 살린 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AI로 독거노인을 돌보는 기업에서 시간제로 일하다 전일 근무로 변경됐고 그만큼 임금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단시간 근무자들로 쓸 수밖에 없게끔 되는 구조도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생활에 돈이 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 어르신 취업지원센터에 일자리를 문의하는 노인은 하루 평균 120여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일은 단순 노무가 대부분이라 취업까지 연결되는 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보면 일자리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찾아보면은 참 하기가 어렵고 뒤에 분들도 노인들의 희망 일자리는 개인 상황별로 매우 다양하지만 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는 공공 일자리 비중이 63.5%에 달할 만큼 일률적이란 얘기입니다. 인프라가 좀 더 풍족하게 갖추어지는 게 더 필요하고요. 어르신들이 직접 찾지 못하는 일자리들 혹은 알려지지 않았던 어르신 일자리들을 조금 더 발굴하고 개발해서 보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노인 일자리 문제를 복지를 넘어 고용 확장 개념으로 접근하고 민간 기업들의 참여를 늘리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SBS 신용식입니다. 일주일 넘게 이어지던 비가 그치자 정 쌍섭 씨는 폐지를 줍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거리로 나섰습니다. 골목길과 거리를 누비며 쓸만한 폐지는 모두 주워 담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맑은 날이 반갑기만 한 정 씨. 비에 젖은 종이는 무겁고 제값을 받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비나 눈 오면은 이제 못 할 때도 있지. 해갖고 갖고 와갖고 여기서 까불고 저기서 까불고 그럼 나는 죽으라고 갖고 와보고 10만 들지 그 비 맞은 것을 어쩔 것이오. 고물상에 들러 한 짐 풀어놓고 또다시 거리로 나선 지 1시간쯤. 수레가 제법 찼지만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상무지구를 한 바퀴 돌고 수거한 폐지입니다. 이 정도 양이면 리어카까지 무게만 80kg이 넘지만 팔아도 2,000원도 받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쯤 폐지 가격은 1kg에 100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60-70원까지 떨어지면서 수입이 크게 줄었습니다. 또 하루 종일 길거리와 골목을 누벼도 수거하는 폐지량은 이전만 못합니다. 경기 침체로 명절 선물이 줄고 택배량이 감소하면서 폐지 수거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없으면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없으면 어쩔 수 없어. 한 번에 5-6천 원. 그리고 이런 데서 째까시 그냥 실을 때는 2,000원도 받았고 3,000원도 받거든. 싣고 오면은 항상 2만 원, 3만 원씩 한 번에 받아가셨는데 단가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신나는 표정도 없으시고 이제 조금 얼굴 표정에서 좀 많이 드러나죠. 이제. 정부 실태조사 결과 전국 폐지 수집 노인은 일주일 평균 6일을 일하면서도 월 수입이 15만 9천 원에 그쳤습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지자체들이 일자리 연계는 물론 현금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만들어서 현금 지원하게끔 거기까지 좀 얘기가 된 상태이니 이제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5,000원어치를 주었다 그러면 5,000원 정도를 이렇게 보장해주는. 폐지를 주어 생활비를 대며 고단한 삶을 이어가는 노인들에게 뒤늦게나마 사회 안전망이 다가가고 있는 셈입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70세 이상 노인 4명 중 1명은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는 취업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만 70세 이상 인구 631만 4천 명 가운데 취업자는 모두 155만 명으로 24.5%의 고용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취업자 중 70세 이상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월 5.1%에서 올해 1월 5.6%로 늘었습니다. 70세 이상 노인들이 가장 많이 일하는 산업은 농업, 어업, 임업 분야로 전체 취업자 중 30%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22.8%,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업이 7.6%였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노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에서 79세 노인 중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의 비율은 전체의 55.7%였습니다. 계속 일하고 싶은 이유로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서 돈이 필요해서라는 응답이 52.2%로 가장 많았습니다. SBS 손승욱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이어지면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일자리를 찾는 노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이젠 일자리를 구하는 이런 노인들이 20대 청년보다 더 많아졌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지난달만 딱 떼놓고 봤더니 60대 이상의 구직 건수가 이렇게 14만 건에 달하면서 모든 연령 중에 가장 많았던 건데요. 같은 기간 20대 구직자는 11만 6천 건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전체를 통으로 따져봐도 일자리를 구하는 60대 비율이 과거보다 높아진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운영하는 취업정보 사이트 워크넷에 올라온 신규 구직 건수는 477만 6천여 건이었는데 여기서 20%가 60세 이상의 구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직자 5명 중 1명은 60세 이상 노인이었다는 의미입니다. 24%를 차지한 20대 다음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60세 이상의 구직 비율은 10년 전만 해도 12%로 모든 연령층 중 가장 낮았는데요. 지난 10년간 고령화 현상이 빨라지며 60대 이상 인구 자체가 늘고 일을 하는 노인도 빠르게 늘어난 것과 무관하지는 않다는 분석입니다. 또 고령자의 경우 젊은 층과 비교해서 비교적 단기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직도 더 잦은 걸로 보여집니다. 한편 자영업을 하는 60대 이상 고령층도 지난해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선 걸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제조업에서도 이런 현상이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제조업 취업자 중 20대보다 60대가 많아진 걸로 나타난 겁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에서 일하는 60세 이상은 1년 전보다 5만 명 불어나서 총 59만 9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20대 제조업 취업자 수는 2만 7천 명 줄어든 54만 5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자들의 평균 연령도 매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 2014년만 해도 39.4세였던 제조업 평균 연령이 지난 2022년엔 43.5세까지 치솟았습니다. 인구 고령화 현상에 더해 젊은 층의 제조업 기피, 서비스업 선호 현상 등으로 제조업 현장이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걸로 분석됩니다.